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오늘 긴급대책본부를 출범시키고 이태원 방문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진받을 수 있게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단체 가운데 하나죠. 친구 사이에 이종걸 사무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이 활동하고 계신 이 친구 사이는 어떤 단체인가요? 네, 저희 친구 사이는 1994년에 설립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소수자 인권단체입니다. 네, 음, 94년이요? 네네. 꽤 오래됐군요. 네. 네, 친구 사이 등 그 여러 인권 단체들이 모여서 긴급 네네. 대책본부를 오늘 출범시켰습니다. 대략 어떤 단체들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총 7개 단체인데요. 네. 희망을, 공익인권을 변호하는, 공익인권 변호하는 희망을 만드는 법, 그리고, 청소년 관련 활동을 하는 다움이라든, 네. 그리고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한국 청년 가명인 커뮤니티 R, 음, HIV 에이즈 인권연대 나누니 플러스, 예, 그런, 대학 청년 성소수자 이런데 큐브 등 이런 여러 가지 7개 총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참여 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네. 예. 기자회견에서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이태원 네네. 방문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진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지금 이 성소수자분들이 검진을 꺼리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대책본부까지 만든 그런 상황 같은데 가장 큰 원인, 이 검사를 꺼리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신분 노출 때문인가요? 네. 좀 질문을 다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성소수자가 검진을 꺼리는 게 아니라, 검진 네. 자체를 꺼리는 게 아니라, 네. 검진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든 구조화된 이제 차별적인 현실, 음, 그리고 네. 사회적 낙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최초 보도의 방역에 대해서 이해 없는 이제 문제적인 보도가 있었고, 음. 그것이 결국 개인의 특수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 상황에서 사실 누가 네. 검진 받기는 어려웠던 거죠. 네네. 그래서 검진 받으러 가면 바로 성소수자로 인식되는 상황이었고, 어. 성소수자의 정체성에 대한 여전히 차별적 인식이 공고한 상황에서 정체성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 정말 문제적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사실 이제 지난 총선 때도 한 후보는 동성애 반대한다고 하고 네. 어떤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또 인권이 있는 사람에게 누가 찬성하고 반대할 권리가 누가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누가 그런 합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지 잘 모르겠고 네네. 여튼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검진을 하러 가면 성소수자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누가 검진을 받을 수 있을지 음. 이런 원인을 만들어 놓는 게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위 그 성소수자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네네.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일반 네네. 국민들은 굳이 알고 싶지 않고 뭐 알 필요도 없는 아주 네네. 지극히 개인적인 네네네. 취향입니다.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게 또 현실이고요. 왜 네네.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러한 성적 취향이라기보다는 성적 지향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러한 정체성을 사실 언론에서 과도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문제는 사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성적 지향에 대한 문제가 인식이 제대로 잘 돼 있지 않은 또는 네. 존중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그것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인식이 언론 보도에서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2012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언론 보도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게 가이드가 있어요. 네네. 이러한 상황, 이 인권 보도에는 성소수자 등 이러한 특수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이걸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언론 보도가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 개념이 너무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더더욱 네, 드러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일부 음, 지자체에서는요. 검사를 네네, 받는 분들에게 인적 사항 확인하지 않겠다. 뭐 특정 클럽에 간 거 네네네,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 주변에 네네, 갔다. 이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하고 네네, 전화 충분히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전화번호만 네네.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이 네.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직 많이 부족한가요? 검진을 위한 환경에서 인명검진은 현재로는 이제 자발적 검진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사실 이제 그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기술적으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가격리가 어떻게 취해지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음성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양성이 아닌 음성이 나오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되는 상황이란 기준이 사실 네.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제 이번 클럽
네, 이제 방문자들 중에서는 직장인이 가장 아주 많거든요. 또는 네네. 뭐 그러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겠죠. 네. 이게 결국에는 성소수자라는 문제들이라고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음. 또한 그 2주간에 만약에 통보를 하게 되면 근무 조건이 자체적으로 갑자기 해소가 되거나 네. 불안정한 직장일 경우에는, 고용 네네. 상황일 경우에는 이런 걸 사실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책임지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적으로는. 네.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 이제 더 있어야 될지는 또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음. 이런 고민들을 더 이제 특히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자체에 대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정체성까지 알려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음. 검진하기 어려운 조건이긴 사실입니다. 실제 그럼 민원을 많이 받으셨나요? 가서 인제 익명을 전제로 해서 검사하는 것까진 좋은데 자가 네네. 격리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직장에 알려야 되고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네. 굉장히 어렵다.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큰가 봅니다. 네네. 아무래도 사실 이 네. 부분은 그 저희가 친구 사이에서 10 일부터 일요일부터 이제 상담을 받기 시작했는데, 네. 당일 한 50여 건이 상담이 왔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가격리 통지가 오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사실 이거를 관련 당국, 가령 그 자가격리 담당하는 지자체나 또는 방역을 담당하는 관련 방대부 1339 등을 통해서 문의를 해도 문의가 태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사실 이것 좀 더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회적 음.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이 전무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저희 같이 인권단체,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담아서 이제 서울시나 관련 지자체 좀 이야기를 했었던 네. 상황인 거죠. 예, 네. 저희가. 그래서 그런지 이 아픔이 음, 길이 되려면 굉장히 좋은 책이죠. 네네. 이 책의 저자로 알려진 음, 의사분인데 이 네네. 고려대 김승섭 교수요. 네.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서울시 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사로 일합니다. 그 시간에 음, 의사로 일하는 사람은 저 혼자이고 앞 네.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제 가까운 지인이십니다. 네. 어떠한 낙인이나 차별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동료분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네. 이런 고충들을 이분들은 이제 음, 아시니까 네네. 나를 믿고 음,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이 글을 보셨죠? 네, 어떤 네네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으로 환대받은 경험이 없는 저 같은 성소수자에게 오히려 네, 더 검진 조건이나 이런 상황이 안전하고, 또 나의 존재를 음, 이해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조건이란 걸 알 수 있었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예. 그 이 김승섭 교수가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는 네네.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네, 그렇죠. 사실 네, 특정한, 그런 네, 그 어, 최초 보도 이후에, 5월 7일 최초 보도 이후에 네, 클럽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이 엄청났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랬었죠. 특히 네, 성소수자가 문제라고 이야기되는 이런 상황에서, 검진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검진을 안전하게 존재가, 나의 정체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것, 네,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국가가 또는 우리 사회가 여태까지 만들지 못했던 현실이었고, 네, 그것을 그래도 이러한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네, 힘들이 이렇게 의료진을 통해서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희한테 큰 음, 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후에 사실 최초 보도에도 자발적 검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더 네, 적극적으로 그 성소수자들 나가게 됐던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음,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음, 경남도지사 등등 다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 그냥 그 지역 네네, 언저리에 가신 분들 와서 검사 받으시라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검사를 안 받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신용카드, 네네, CCTV 네네네, 혹은 핸드폰 등등 추적을 해서 네,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체 음, 건강을 위해서. 음. 이런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알려진 상황이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네, 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먼저 확인된 거는, 그런 연락이 두절된 사람 몇 명인지, 네. 또는 어떻게 파악하겠다는지, 이런 보도가 먼저 됐었고, 네. 그것이 문제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다 이제 익명 검증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 순서가 이러한, 네. 예, 순서가 네. 잘못됐었던 거고, 그래서 다시 네.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음.
자발 검진을 유도하려면 이런 추적에 대한 방식을 안내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네. 물론 현재 이 상황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언론 등 그에서 사회에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그 사회적 연대 또는 이러한 혐오와 차별이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들을 잘 안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음. 이제 어쨌든 대책 본부를 만드셨어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실 건가요?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자발적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검진을 홍보하고 독려하면서 네. 그 과정에서 절대로 혐오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네.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들이 있었거나 또는 불안이나 염려가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상담을 받는 상황도 활동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방역 당국 또는 지자체와 직접 소통을 해야 될 것이죠. 지자체와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 상황인가요? 우선은 이제 서울시는 진행을 했고 네. 사실 이제 경기도 또 인천 그리고 별개 사실 지역 사회가 더 심각한 수도 있거든요. 이런 그렇죠. 이해가 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네.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와 더 소통을 하고자 하고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희 뭐 친구 사이 등 이러한 저희 긴급대책본부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대책 본부를 꾸릴 정도라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셨던 것일 테고 네네네. 그렇다면은 여기저기서 뭐 관련자들 혹은 직접 당사자들 연락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시나요, 그분들은? 사실 이제 저희가 최초 5월 10일부터 그 상담을 진행하면서 받았던 것은 자가격리에 대한 아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신 자가격리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사실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이 결국에는 뭐 관련된 상황들을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 네. 가능한 자가격리 사실이 관련 직장 내에 알려지게 되는 상황에서 네. 다시 직장을 출근에 대한 두려움들이 컸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직장 내 그런 자가격리에 되는 사실을 이후 해당 보건기구나 아니 지자체 보건소 같은 경우에 네. 누가 자가격리된 것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움직임도 있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가격리한 경우에 대한 해당 기관 내에서 누가 자가격리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그래서 무슨 대응이 어떻게 할 건지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도 좋지 않은 상황이 예상될 수 있어서 초반에 지자체의 어떤 대응들이 굉장히 그 당사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네네네.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어쨌든 지금은 익명성을 담보하니까 좀 상황이 네네. 나아져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님이 문자 주셨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를 위한 네.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면 일부의 네네. 왜곡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네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 네.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예.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는 사회가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소수자 인권단체 친구 사이의 이종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